요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믿고 챙겨 드시던 그 음식들 때문에 치매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던 그 음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가족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전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숫자는 2030년이 되면 200만 명으로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혹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더라? 어제 뭘 했더라? 하는 이런 증상을 자주 겪으십니까? 자주 쓰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가족이나 손주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경색 등을 막는 건강한 식습관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시들어가는 뇌세포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의 음식 5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나쁜지 아는 것을 넘어서 다시 총명한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자,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집 냉장고에서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얇게 썰려 포장된 햄과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급할 때 하나 꺼내서 굽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단백질도 챙긴다는 생각에 마음도 놓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함이 여러분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3만 명을 4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가공육을 하루에 4분의 1 인분만 먹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14%나 증가했습니다. 일주일에 2인분만 먹어도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다고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기를 잘게 부수고 여러 차례 열을 가한 뒤 색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를 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석면이나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세포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가 나트륨입니다. 햄 100g에는 보통 7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이 많은 소금이 혈관 안쪽을 자극해서 벽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유연함을 잃으면 뇌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회복 속도가 느린 뇌 조직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햄과 달걀을 드시던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로 아침을 바꾸셨더니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 한 인분을 생선이나 견과류, 콩류로 바꿨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20%나 낮아지고 전반적인 인지 노화가 1.37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냉장고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가공육들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 피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처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음식들입니다. 겉은 고소하고 맛있지만 우리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튀긴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기름의 구조가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몸속에 들어오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톨릭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튀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염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염증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고 혈관성 치매의 단초가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환자의 약 4분의 1에서 발생하는데 튀긴 음식이 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물질들입니다. 고기나 감자를 센 불에 오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나 다완방향 족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들이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높여서 뇌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에 튀긴 것도 고기니까 영양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영양소는 고온에서 대부분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물질만 남게 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식당의 튀김은 더욱 위험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식사 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오래 가지 않으며 졸음이 쏟아지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튀긴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치킨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씩 드셨는데요. 최근 들어 손주 이름이 자주 헷갈리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트랜스 지방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튀긴 음식을 끊으라고 하셨답니다. 석 달 동안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과 구운 음식으로 바꾸셨더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치킨보다는 삶은 닭가슴살을, 돈가스보다는 수육을, 튀김보다는 나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달콤한 음식과 흰 쌀밥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치매를 부르는 대표적인 음식이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 쌀밥, 흰 빵, 국수, 떡, 과자, 사탕, 단 음료까지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나오면서 다시 확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세포가 점점 둔감해집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5배에서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불안정해지고 뇌세포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세포는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오래 가지 않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특히 흰 쌀밥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쌀은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당분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소화되면 설탕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연구팀의 마인드 식단 연구를 보면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을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35%에서 5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밥을 2공기씩 드시고 간식으로 빵과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머리가 자주 멍하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이 매우 높았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과자 대신 과일을 드셨더니 2달 만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현미나 잡곡을 섞으시고 단 간식은 과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과 흰 쌀밥입니다. 겉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에는 분명한 맛을 주지만 몸속에서는 처리해야 할 부담만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반복되면 세포는 쉬지 못한 채 계속 반응하게 되고 회복할 틈이 줄어들면서 작은 손상이 조금씩 쌓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당장 큰 이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지입니다. 자극이 강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늘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반대로 부담이 줄어들면 내부는 서서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덜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채워주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쳐있던 뇌세포가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참치, 청어처럼 예전 밥상에서 자주 보이던 생선들입니다. 이 생선들의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선을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가 6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세포막의 상당 부분이 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으면 문이 뻑뻑한 것처럼 세포가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오메가3는 이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항산화 및 한겸증 기능이 있어서 뇌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혈관과 인지 건강을 위해 주 2회 이상 이런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 성인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 중 하나인 집행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기능이란 여러 가지 생각을 조절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섭취를 시작한 첫 12개월 동안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센 불에 오래 익히면 오메가3의 성질이 쉽게 변합니다. 너무 바삭하게 튀기기보다는 촉촉함을 살려서 찌거나 약한 불에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 구이를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손녀 이름이 전보다 빨리 떠오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생각이 전보다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은 색이 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자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색은 보기 좋으라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데요.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를 자극하는 찌꺼기와 먼저 반응해서 청소해줍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뇌 건강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과일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블루베리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노년층의 기억력이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약 1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이 덜 흐트러진다거나 말을 이어가는데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먹는 방식입니다. 갈아서 주스로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씹어서 천천히 먹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됩니다. 단맛이 강한 가공 제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동등하게 유지되므로 계절과 무관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딸기를 몇 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15알 정도를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낱말 퍼즐을 풀 때 전보다 훨씬 빨리 답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은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브로콜리, 깨십처럼 오래전부터 밥상에 올라오던 채소들입니다.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음식들이 몸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정말 큽니다. 이 잎채소에는 세포가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엽산은 세포가 나뉘고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신경 전달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엽산이 부족해지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혈관벽을 훼손해서 뇌졸중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K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너무 끈적해지지도 너무 묽어지지도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합니다. 러시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를 하루 한 끼라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약 11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도 이런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전문의는 짙은 녹색 잎채소를 매일 최소 한 끼 이상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금치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이런 채소를 활용한 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록색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몸의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 동안 집중이 오래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리 방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익히거나 기름에 볶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쪽이 성분을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상태가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주가 지나니까 낮에 졸음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꼭 한숨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잣 같은 것들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0%에서 2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세포가 나이 들면서 받는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음식이지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한 견과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냥 볶지 않은 생 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오후 간식으로 호두 4-5알과 아몬드 10알 정도를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십자 말풀이를 풀 때 전보다 단어가 훨씬 빨리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또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견과류를 넣어두시고 매일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여러분 뇌가 정말 달라집니다. 5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은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재료이고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정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커큐민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플라크를 형성시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강황이 치매 증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뇌 전체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카레를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 가루를 넣어 요리할 때는 고기와 야채를 신선한 버터나 기름에 잘 볶은 후 우유를 넣고 조리하면 체내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이 강황 속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후추를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만들 때 후추를 넉넉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어르신 한 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카레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 이름이 전보다 훨씬 잘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전에는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멈칫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황 가루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카레뿐만 아니라 볶음밥이나 찌개에 약간씩 넣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온도입니다. 고기를 센 불에 오래 굽거나 튀김처럼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방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색과 향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음식 속 성분은 크게 변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한 단계 낮추고 익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겉색을 지나치게 내는 것보다 재료의 수분을 살리는 쪽이 몸에 훨씬 좋습니다. 튀김이나 직화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이 낫습니다. 굽더라도 약한 불에 짧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이렇게 만들면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선은 찌거나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고 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고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식사 후 피로가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어르신은 튀김과 구이 위주의 식사를 찜과 삶음 위주로 바꾸셨는데 일주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식후에 졸음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만큼 자주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물입니다. 배가 고프면 바로 느끼지만 물이 부족한 상태는 생각보다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갈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이미 몸속 균형이 꽤 흐트러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사이를 오가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필요한 성분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이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찌꺼기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 부족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면 몸은 금방 처리해버리고 다시 부족한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반 컵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세포 주변 환경은 훨씬 안정됩니다. 차나 커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오히려 몸에서 물을 더 빼앗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은 물대로 따로 챙겨야 흐름이 유지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몸의 무게감입니다. 아침에 덜 붓고 오후에 머리가 덜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셨는데 이 주가 지나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촉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에서 햄과 소시지를 치우십시오.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흰 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섞으십시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매일 베리류 과일 한 줌과 녹색 채소 한 접시를 드시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기시고 일주일에 1-2번 카레를 드십시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한 끼, 이번 주 몇 번의 선택만 달라져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흐트러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엔 아까운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햄을 줄이겠다는 수도 있고 고등어를 먹겠다는 수도 있고 물 마시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 적는 순간 그 선택은 훨씬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과 움직임, 남은 시간의 질도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